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 나 있는 얘기들. 근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소액 투자자도 투자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주자. 4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으로. 빌라는 사실 투자 대상이 아니죠. 투자 대상은 아닌데 빌라 24평 빌라가 7천만 원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빌라. 근데 그러면은 대구 시내의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의 빌라를 찾아보자. 사실 재개발은 오래 걸리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동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민영개발 될 수 있는 곳. 어디가 민영개발이 될 동네인지 소형 소액 투자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돈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억 6천 받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는 거는 알겠어요. 2027년 되면 공급 물량이 없어. 근데 지금 계속 매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부 다 미분양이긴 하지만 5억대, 6억대 수성구 이야기하고 위치 좋은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기는 하지만 내 돈이 2억에서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공급 없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 나 있는 얘기들, 미분양 이야기들. 모든 유튜브나 지금 컨텐츠들을 보면 미분양. 근데 가격이 비싸. 근데 비싼 아파트만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것들을 말고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없냐? 소액 투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으로. 거기서 이제 딱 생각이 난 게 빌라. 빌라를 어디 하냐? 예를 들어서 서구 비산동 쪽만 가더라도 빌라 24평 빌라가 7천만 원이고 또 잘 안 팔려. 빌라는 사실 투자 대상이 아니죠. 투자 대상은 아닌데 이걸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빌라. 근데 그러면은 대구 시내의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의 빌라를 찾아보자. 사실 재개발은 오래 걸리지. 근데 이 재개발해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동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민영개발 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뭐 민영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평당 얼마 줄 테니 계약합시다. 그래서 땅 모아서 용역회사들, 땅 모으는 회사들, 땅 모으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민영개발이 들어와야 빨라요. 그죠? 돈 얼마 보상해 줄게. 이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입을 하자. 소액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근데 예전에 동인 내거리 쪽에 아파트 개발될 때 그 동네 지금 빌라가 30평대들이 1억 2천 했거든요. 1억 2천. 근데 전세를 8천만 원 났어. 근데 이게 그러면 내 돈은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전세 놓고 이게 나중에 보상을 얼마를 받았냐? 이 민영개발 방식으로 갔는데 빌라는 3억 6천 받았어요. 3억 6천. 내 돈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은 다시 만약에 요걸 물건지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세는 반대입니다. 전세는 반대고 차라리 물건을 찾아서 대출을 내가지고 내가 소액 투자로. 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또 전세를 놨는데 이 세입자가 또 나간다 그러면 또 8천만 원짜리의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8천만 원에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주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세보다는 대출을 내자. 대출을 내고 지금 금리 내려가가지고 한 4%짜리 금리 대출을 쓰면 월세를 놔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출 이자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요게 월세를 놓게 되면은 이제 전세금 목돈을 내줘야 될 일도 없고 보증금만 내주면 되니까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이 조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자 감당만 하면 되니까 뭐 8천만 원 대출 내가지고 4%짜리를 쓴다 하면 48, 32, 1년에 32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면 되니까 맞나요? 요 정도 8천만 원 대출 내면 4%, 320만, 1년에 320만 원, 월 25만 원, 26만 원, 27만 정도 되겠네. 근데 이거 사실 20평대든 30평대든 이 금액대에 구하면 월세 아무리 못 받아도 50 이상씩 받거든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어디가 민영개발이 될 동네인지를 이제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아파트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민영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지역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민영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봐야겠죠. 누가 봐도 지하철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대단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민영 개발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빌라를, 매물을 찾아보자. 그러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매물을 구해보고 투자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급은 없으니까. 공급은 없는데 전부 지금 미분양 나 있는 아파트들, 5억, 6억, 7억대들. 근데 다 대부분이 후분양이나 미분양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돈이 2억에서 3억, 4억씩 들어가야 돼요, 내 돈이. 근데 이런 투자 금액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급이 없고 이런 모든 부분을 알고 있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소액밖에 없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소액 투자자도 투자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찾아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개발이 좋은 투자는 보상가를 받고 수익이 나더라도 보상가를 받고 나오는 재개발이 실질적으로는 물건으로 받는다? 그 보상금을 안 받고 아파트로 받는다. 그래서 보상으로 많이 끝나면 재개발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은 나지만은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는 게 목표.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만약 제가 말하는 건 서울 재개발, 수도권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들어가고 분양권 따기도 힘들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은 무조건 새 아파트를 받는 입주권을 가지는 걸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게 서울 재개발 투자자들의 목표인데, 이거는 대구 평리동 얘기했잖아요. 서구든 어디든 싼 소액으로 투자.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돈이 소액, 금액이 작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자는 거고, 서울에 투자할 것 같으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소액 투자지만 나중에 쌤 말대로 이거 아파트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또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추가 분담금 넣고 아파트 받으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소액 투자해서 보상해주면은 보상금만 받고 빠지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한 개 살고 있어. 근데 27년도 돼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이 없어서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1년, 2년 뒤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사놨던 빌라로 이사를 가도 돼요. 가서 내가 직접 거주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 다 키웠으면 학군이나 어떤 그런 꼭 입지가 좋아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내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리 잡았을 때 이거를 매도를 하고 차익을 내서 또 미리 사놨던 빌라로 이사를 해서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때 또 다시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다면 또 이 빌라를 살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또 이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민영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역세권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곳에, 물론 정비구역 내에 있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빌라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부동산의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재개발은 사실 오래 걸린다. 그래도 조금 민영 개발이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사실 이걸 찾는 게 과제인 거죠, 사실. 근데 소액 투자는 분명히 가능하다.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처를 한번 찾아봐주자. 괜찮잖아요? 원래는 빌라가 투자재는 아니죠. 소액으로 3천, 5천 가지고 1억 미만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앞두고 있는 단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들이 투자성이 있는지, 그거는 당연히 재건축 쪽은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수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멈춰 있는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리고, 또 조합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엮여가게 되고, 그럼 분담금 늘어나게 되고, 내 분담금 늘어나는 만큼 내가 또 울며 겨자 먹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크게 투자성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빌라 소액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 투자.
소액을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소액을 끌고 있다가 약코인을 산다든지 기획부동산에 당한다든지 다단계에 당한다든지 이렇게 사기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동산으로 소액 투자해가지고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실거주할 수도 있고 내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런 민영 개발, 재개발되는 이런 호재를 만나면 또 투자도 될 수 있고 주택법으로 가는데 민영은 말 그대로 왜 그냥 밀조합 지정해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시행사에서 들어와가지고 평당 얼마 줄게 계약합시다 이래가지고 땅 모아서 아파트 개발하는 거. 그런 케이스는 거의 다 근데 그냥 보상으로 끝나지, 그죠? 대부분 보상이지. 대부분 보상이지. 근데 이 민영에서도 예를 들어서 꼭 그 지주가 나는 보상도 좀 해주고 일부 해주고 난 남는 돈만큼 또 아파트도 한 2채 줘, 상가도 좀 줘 하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 줄 이유가 없죠. 다 지금 뭐 유튜브든 언론이든 컨텐츠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분양 아파트 좋은데 새 아파트 전부 5억, 6억, 7억짜리 진짜 27년도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 오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중에서 찾아온 게 빌라인데 원래는 빌라는 투자처는 아니죠. 투자재는 아닌데 근데 민영 개발을 앞둘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의 빌라는 괜찮지 않냐. 그리고 내가 좀 거주할 만한 환경을 갖춘 빌라는 더더욱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찾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손품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고 가보고 전단지 붙여서 직접 물건 받아보고 직접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을 구하러 나서 보겠다. 그거는 뭐 늘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직거래로 팔고 싶은 매도자가 연락을 직접 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런 데는 위치가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4평 빌라는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에도 안 팔려. 그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지금 6천만 원대에도 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골라내보자. 그러면 소액 투자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차익을 1억을 냈어.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없어요. 가표 구간이 9%대이기 때문에 세금 조금 내면 되고 소형 소액 투자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시적 2주택 빌라를 하나 매입해서 위치 좋은 거 하나 소액으로 하나 투자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내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이니까 내 아파트를 3년 내에 팔면 되고 그러면 3년 뒤 같으면은 어쨌거나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 내지는 상승을 치고 있을 때 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빌라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고 살면서 다시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다면 또 그때 하나 더 매입을 해서 또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늘 변화되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투자 방향을 잡아야겠죠. 소액 투자자의 한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입지 좋은 거,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교, 그리고 대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우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 다음으로 본다면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정비구역 내의 빌라,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빌라를 찾으러 다니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저희에겐 힘이 분명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2종이나 3종 주거 지역에 있는 빌라이면서 지하철 역세권이 가까우면 좋고 나머지 입지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저께 그 매물 나왔던 동에 24평 빌라도 6,500만 원. 대출 내면 월세 놓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월세 임대 놓고 대출금 이자만 나오더라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소액으로. 그러면서 물론 더 세세하게는 대지 지분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을지도 봐야겠지만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민영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될지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소액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민영개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와야 돼. 사업성이 나와야죠. 사업성이 나오려면 분양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입지를 찾는 거지. 27년, 28년대로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동해도 동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든지 수요층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성구 공모동 만촌도 이쪽 너무 비싸다 치지만은 메리트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사업성이 나오는 그래도 좀 근데 서구 비싼 거 한다고 비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찾다 보면 수성구 만촌동일 수도 있고 뭐 남구 대명동일 수도 있고 입지가 나쁘지 않은 역세권인 쪽에서 어쨌거나 근데 27년 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면 솔직히 예전에는 뭐 비산동 뭐 서구 서대구 역사 앞에 어떤 인프라가 있어서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만촌 만평 로타리 쪽이나 수성구 파동 쪽이나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그쪽들이 다 개발이 된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완전
입지가 아니라도 나중에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이 나오든 사업성이 분명 사업성은 나와야겠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발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도 안 건드리는 시장 지금은. 근데 벌써 사실 수성구 일종 주거지역, 대명동 일종 주거지역 전부 용역회사들이 땅 매입하러 다 들어갔거든 지금. 황금동도 그렇고 만촌동도 그렇고 대명동도 그렇고 용역회사들이 벌써 들어가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왜 움직이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 사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미분양 아파트 이걸 어떻게 잘 사서 투자를 할 것인가 재테크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쪽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요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리고 뭐 싸게 사가지고 집 하나 사가지고 지금 빌라들 금매들이 많아요. 금매분들 많아요. 금액 괜찮은 거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입지를 잘 분석해야겠지만 분명히 옥석 가리기 하면은 옥석이 있을 거다.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알고 계시는 그렇죠. 이거 나중에 개발 들어오면 민영 개발 들어오면 정보를 정확하게는 주지 못하더라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뭐 개발 정보가 있든 없든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입지 괜찮은 것들 빌라는 아니면 그 동네는 개발이 분명히 가능하다. 대신 이제 완전 외곽지는 빼놓고 공시지가 괜찮겠네. 공시지가 이해하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취득세 혜택을 세 채든 네 채든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 안 된다. 안 되는 시점이죠. 2억 미만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뭐 공시가격 해봐야 1억 미만짜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어제 계속 생각해낸 것들입니다.